자, 중개보수. 요약집은 62쪽입니다. 여기 중개보수 및 실비는 중개보수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하나만 출제하고 말았어요. 자, 그럼 중개보수를 나가는데요. 중개보수 청권이 가장 먼저 나오네요. 요즘 뭐 보수 청권 갖고 잘 안 물어보는데 이 중개보수는 개업공사의 보수로서 크게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고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초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중개보수 청구권이에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쓴 권리죠. 이거 발생, 행사, 소멸을 나눠서 정확히 기억해둬야 되죠.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이 언제 된다고요? 중개 계약 시. 의뢰받을 때 발생한다고 그랬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 행사하는 거죠.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이거 행사할 수 있다. 거래계약은 물론 개업공사의 중개로 말하면 계약이 성사돼야 한다는 인과관계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계약도 있고 거래계약도 있어야지만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 체결된 거래계약이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 고용인인자,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고의 과실로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때는 받을 수 없죠. 소멸합니다. 근데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발생행사 소멸로 나눠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로 넘어가는데 그 판례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상인이죠.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완성시는 당연히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했어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어떻게 정하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의 시도 조례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최종적으로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토부령은 어떻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정했느냐? 당사자 쌍방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했죠. 일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교환계약은 거래금액 1천문의 9, 0.9%고 임대차 등이었어요. 이건 1천문의 8 이렇게 정해주고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 한도를 우리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령이 두 가지로 다시 나눴어요. 하나는 오피스텔인 경우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죠. 오피와 오피외로 구분했는데 모든 오피가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그럼 딱 85제곱미터만 이 오피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전용 입식부엌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인데 이 오피에 대해서는 쌍방 각각 받되 거래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매매교환계약은 1천문의 5, 0.5%, 임대차 등은 0.4%입니다.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환경을 받으면 돼요. 그럼 오피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에요. 여기는 상가, 토지, 입광공이 있죠. 이거는 쌍방 각각 받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문의 9, 0.9%를 최고 한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협의환경을 받으면 돼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 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요.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거래 유형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도 정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오피냐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오피를 제외하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상가, 매매든 임대차든 토지 매매든 임대차든 저당권이든 관계없이 모두 일방 최고 0.9%예요. 최저 한도는 없죠. 최고 한도만 취하고 있고요. 그럼 한도액표를 우리는 게시를 해야 되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에선 자기가 받을 한도를 그 한도액표에다가 직접 명시하여 게시를 해주고 이 게시된 유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랬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넘어갑니다. 64쪽으로 중개보수 계산이 나오는데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점유계정.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죠. 동일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에 함께 했습니다.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기억하고 있죠? 이게 점유 규정이에요.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교환은 큰 것 기준하는 거 알고 있죠? 큰 것 기준하는 거 알고 있고,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돼요. 이때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월세죠? 곱하기 몇? 100을 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온 거예요. 딱 5천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가는 거 아니죠?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을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한다. 이 점을 또 이해하고요.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점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이었어요. 거래 유형이 분양권인 경우는 분양가액으로 하면 안 되죠. 기납입금이다.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그러니까 기납입금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분양가액에다가 프리미엄으로 보수를 받아버린 거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죠. 즉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어요.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았죠. 그래서 요거, 이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설명 요 내용을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계산된 금액을 우린 쌍방 각각 받는 거죠. 일방한도체계를 취했으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 각각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묻는다고 그랬는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서로 틀렸어요? 그럼 뭘 기준한다? 중개사무소 기준한다. 그럼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 할선했었거든요. 이거 주된 사무소예요? 분사무소 기준이에요? 분사무소 기준이다. 이 점 이해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로 쓰는 거예요. 그럼 복합 건물인 경우는 면적으로 나눴죠? 주택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죠?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한 물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러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한 물로 가야 돼요? 각각이 아니고 주택 외로 가는 거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맞죠?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주택과 상가 면적이 둘이 같았다. 뭘로 가야 돼요?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둘이 같았어요, 지금.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가야 되죠. 같다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으로 가니까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같았다면 주택으로 가야 되죠. 그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예요. 이건 주택 대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토지율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죠? 주택으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분양된 컨설팅 권리금은 이거 적용할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교환 계약에 있어서 보충금은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는 거죠. 한도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도액 포함되어 별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죠. 주택의 경우는 뭐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과 비교해서 항상 적용금액 받는 게 맞고요. 이거 뭘 하려고 그랬지? 그 판례의 태도인데 말이에요. 우리 개업공사가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가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거 알고 있고. 근데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이에요. 전부가 다 무효였죠. 그 다음에 우인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받을 것을 약정했습니다. 우인한 기회에 한 번. 이거 약정은 유효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나오는데,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일단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언제 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중개 완성 시기가 아닙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잔금일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이제 실비 볼까요? 실비는 시험에서 잘 안 물어보는데, 판례는 다 이미 설명했고요. 실비는 잘 안 물어보는데, 요 실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류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죠. 그럼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비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럼 실비에 대해서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리면 이거 사무소로 가는 게 맞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실비도 조례가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봤더니 광고료 측량비 같은 게 실비 아니었죠? 이런 거 아니었고, 이게 그래서 권리관계 확인해서 주시면은 공부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었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예치에 대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권리관계 확인해서 주시면 영수증을 첨부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는 취득의뢰에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의뢰인에게 이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담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개보수든 실비든 받았어요. 우리 영수증 작성 교부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우리 법은 없다. 우리는 영수증 제도가 없어요. 근데 현금 영수증 다 끊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1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자, 그러면 그 정도 여기까지가 바로 중개보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하죠. 96쪽 1번 문제.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아요? 2번 좀 맞죠?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합니다. 2번 중개보수 청구는 중개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를 이를 압류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보수 청구는 거래계약 체결되면 행사할 수 있죠. 4번 중개보수 청구 행사하려면 계약공사의 중개활동과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은 중개계약 기간 내에 체결돼야 되죠. 이게 5번입니다. 거래항사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는 소멸한다. OX, X죠. 그래서 일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가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계약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사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였죠. 분양권 사건에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2번 분양대행 또는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죠. 다음 3번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청구할 수 있으나 나중에 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없다. OX. 무효의 원인이 당사자에게 있다만 받을 수 있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공한테 있다면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보수 청구 발생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여도 향후 중개 완성 시에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낙성, 분료식, 쌍무, 유상계약이에요. 5번 갑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냥.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의 한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중개보수 이론 문제는요. 뜨게 되면 물건을 한 번쯤 꼭 구분하세요. 왜 물건을 구분하라고 그러냐면 한도 체계가 주택이냐 주택 오피냐 상가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한도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를 꼭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십시오. 이거. 그래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이라고 그랬죠. 지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요한다. 맞았네요. 2번 질문.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주택 외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맞았죠. 3번 질문. 주택에 대한 매매교환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서 주택에 대한 매매교환이에요. 지금 중개보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맞아요? 이를 중개인은 쌍방으로부터 균분하게 받는다. 이게 틀렸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죠? 각각. 자, 그래야 3번 응답이고 4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 중개에 대한 보수는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교환의 경우는 1,000분의 5
임대차적인 경우는 1천문의 4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제한다. 맞죠? 다음에 5번 질문. 현행 공사법령은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최저 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맞죠? 쉬는데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중개사무소에 오피 얻으려고. 요르단 사람이라는데 한국에서 12년이나 살았대. 12년이나. 한국말 아주 잘해요. 그래서 보수가 45만 원인가 얼마 나왔는데 보수가 깎아달라고 하는 거야. 외국인이 깎자가니까 엄청 웃기대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서 깎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옛날에 들어갈 때 20만 원 들어갔대. 그래갖고 그거죠. 지금 이게 옛날에 어떤 집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한 돈백 됐었는데 지금 이게 보수가 낮춰져 가지고 이게 45만 원 나온 거다 지금. 이게 원래 진짜 그랬잖아요. 반값 되는 바람에 0.9%였는데 반값 되는 바람에 아주 배렸잖아 이거 지금.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이 낮춰진 거다. 그러니까 깎아드리기 좀 그렇다. 그동안 막무가내 깎아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4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거기에서도 협의하에 결정하는 거 아니냐 또 그것도 알아. 그것도 다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그리고 결국 35만 원 받았다니까. 깎아달라고 하도 뺐어가지고 이게 10만 원 깎아줬어 이래갖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주 웃겨가지고 아주 시커먼 놈이 깎으니까 아주 엄청 웃기대고. 오피스텔은 깎아줘봤자 뭐 5만 원이죠. 오피스텔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이게. 하여튼 외국인들 오면 당황 많이 하는데 하여튼 외국인들 오면 그냥 실장님은 그냥 가만히 고개 푹 숙여 쳐다만 보지. 근데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는 에이전트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접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갖고 이제 같이 오는데 우리 이제 오피스텔 저쪽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원룸? 투룸? 다 알아들어요. 원룸? 투룸? 알아들어 다. 그래갖고 이제 얼마냐 그러면 이제 써가지고 이거 얼마다 그래갖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럼 알아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다. 오필은 바로 이제 비어 있으면은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바로 계약서 쓰면서 잔금 치면서 바로 들어가는 그냥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외국인들 많이 보이죠. 하여튼 외국인들 한국말 잘해요. 대부분 잘해. 한국말 다 알고 와 이게. 근데 뭐 진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싸다는 걸 알죠. 우리가 보수가 싸다는 걸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6%까지 가니까 6%.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브로커가 2번 정도만 중개하면 연봉이 나와버리는 거지. 2번 정도만 하면 이게 2번 정도 중개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자, 그럼 5번 문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중개보수 한도는 지금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의 경우는 거래금액 0.9% 이내로 고 임대차 등의 경우는 거래금액 0.8% 이내로 한다. 맞죠? 2번님은 토지상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 유형의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맞아요? 네. 거래 유형 관계없이 일방 최고 0.9%죠? 네. 맞습니다.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네. 맞죠? 사무소 기준이고. 4번 법인은 분사무소 주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주된 사무소에 관할 시도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받아야 한다.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입니다. 틀렸고. 5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를 이용한다. 맞죠? 자, 그럼 6번 지문 연습합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법인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토지를 중개한 경우 인천광역시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줄 중간에 토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그 지문 틀렸어요. 이걸 주택으로 바꿔내면 딱 맞는 지문이죠? 주택으로 바꿔내면. 토지는 국토부령으로 가는 거죠. 틀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지 않는데 물건의 종류를 한 번쯤 구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확 보일 거예요. 2번 지문이에요. 중개사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과 주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개부를 적용한다. OX, X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죠. 주택 외로 적용하죠. 주택 외로. 틀렸고 주의하시고. 3번 지문. 거래가액이 1억 원인 토지의 매매를 할선하고 매수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로 100만 원을 받은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토지 매매가 1억이라면 일방 최고 몇 프로예요? 0.9%. 90만 원입니다, 이거. 9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으면 보수하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4번 님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수수료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이건 앞에서 했죠? 이건 틀렸다는 거. 경매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이 아니죠. 대법원 규칙 및 예규죠. 대법원 규칙 및 예규. 이거에 따라 받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예요. 이게 그에 따라 받아야 돼요. 다음 5번 지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토지라고 그랬죠 지금? 중개율은 일반으로부터 거래금액 0.8%까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0.8%가 아니고 0.9%죠. 토지니까. 자, 그럼 7번 문제로 지문 연습 더 해볼까요? 7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공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 획표에 명시해야 되면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 나야 된다. 맞아요? 이거 주택 외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1번 정답이었어요. 2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주택 외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한다. OX, X. 이걸 주택으로 바꿔내면 딱 맞는 지문이죠?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과의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중개가 완성된 때로 한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개 완성 시가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다음에 4번님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 및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와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의 보수는 한도는 동일하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OP는 0.4%죠. 상가 임대차는 0.9%예요. 한도가 동일하지 않죠? 이거와 유사 지문으로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원래 이제 특강자료에 있는 지문인데 이거. 전세 4천만 원짜리하고 보증금 2천과 월세 20짜리. 이거 기준금액 동일해요? 틀려요? 보수 기준금액. 틀리죠? 이거는 4천 그대로 가는데 2천에 20짜리는 3,400이죠 이거?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역시 4번 지문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임목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최고 거래금액 1.6%까지 할 수 있다. 1.8%죠. 임목 저당권도 일방 최고 0.9죠. 그러니까 1.8%로 해야 되죠. 자, 그럼 8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9번 문제 잠깐 볼까요? 중개보수 요율 체계가 다른 물건, 중개사물 간의 교환의 경우는 교수율이 높은 중개사물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맞아요? 요율 높은 거 정해야죠. 유권 해석인데 참고하시고. 2번. 교환에 있어 보증금 거래금액 포함하지 않죠. 3번.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충족했네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다 나와야 됩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와 함께 했다. 그럼 일단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금만 적용하죠. 4번 지문. 임대차 중 보증금의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 차임액의 계약기간 월 수를 곱한 금액을 보증금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이라 한다. 계약기간은 월수가 아니고 100. 100이죠, 100.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이라 합니다. 계약기간 월수로 간 것은 중개법 시절.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렸어요. 5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산된 중개보수가 한도액보다 클 경우에는
한도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죠? 주택은 한도액이 있죠. 그러면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우리는 11번으로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박스형 문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기억입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는 분양 가격의 프리미엄 합판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나와. OX. 체크하면 안 되죠. 기납입금. 기납입금이죠. 니은 중개사물인 건축물용 주택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같다란 얘기죠, 이거. 주택과 상가면적이 같았어요. 2분의 1인 경우는 주택으로 갑니다. 2분의 1 이상이 주택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디귿입니다. 오피스텔은 모두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매매기간은 0.5, 임대차장이 0.4% 범위에서 보수받을 수 있다. OX, X.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법과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틀렸고요. 모두가 아니에요. 다음 리얼. 공인인사업영상 개업공사는 중개 보수로 받은 때는 법정 서식에는 영수증을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OX, X. 영수증제도 없죠? 예,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거는 기억, 디귿, 리얼 세 개였죠? 예, 그래서 한 개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세 개가 4번에 있네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 계산 문제 풀 때는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수하면 꼭 틀린 답이 지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에 계산해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를 꼼꼼히 보라는 얘기인데 가장 먼저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놔야 돼요. 쌍방이라면 유치하지만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묻는 게 쌍방인지 일방인지 모르면 안 되죠. 묻는 게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쌍방 일방이에요. 이건 쌍방이에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보면 이건 쌍방입니다. 그래서 이건 곱하기 2고 그럼.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일방이에요. 알아보시겠죠? 이것부터 정해놔야 되고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는데 이 거래금액은 특히 5천만 원 미만 있죠? 5천만 원 미만을 특히 주의해야 돼요. 월세 곱하기 70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물건의 종류 있죠? 이게 상가냐, 토지냐, 오피냐, 주택이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물건을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25회 때 요율 제시를 주택으로 해놓고 물어보기는 상가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물건의 요율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시된 요율이라든가 한도 있죠? 한도액 이거 있으면 꼭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된 요율은 조례냐 아니냐 주택만 조례를 적용하는 거죠?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꼼꼼히 보라는 얘기죠.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갑니다. 그럼 12번 문제. 개업공사가 1억 8천만 원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 개업공사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대액은 얼마인가? 자,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 그럼 계산 능력이 정답이고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1억 8천만 원짜리. 그래서 이건 제가 정규 강의할 때 했던 건데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물건이 지금 뭐였어요? 아파트였습니다. 그럼 제시된 거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요율은 1천분의 5 한도는 80만 원이라 했죠? 자, 그럼 0.5%네요? 계산하면 90만 원.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방이었죠? 정답 80.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넘어갈까요? 분양권인데 A는 분양금액 4억 원인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4천, 1차 중등 5천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A는 이 상가에 대한 6천만 원의 프리미엄부터 B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만약 개업공사가 이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했다면 다음 중개보수 요율표 이해할 때 개업공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은 얼마인가?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다. 맞죠? 쌍방입니다. 그럼 이제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고 이거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은 지금 4천, 5천, 6천이죠? 1억 5천. 1억 5천이고 이제 이게 물건이 상가 분양권이었죠? 주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주택 외의 중개사물을 적용하는 거죠? 거래금액 1천분의 9. 맞죠? 1천분의 9입니다. 그럼 0.9%. 그러면 135만 원 계산되죠? 정답 270만 원이죠. 알아보시겠죠?
이걸 주택으로 적용해버리면 75만 원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갖고 쌍방 150만 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답은 270이었어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이게 21회 때 기출이었나, 이게? Y시의 중개사무소 개업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자,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단 일방이죠, 이거. 근데 이거 점유계정이에요, 아니에요? 점유계정 아닙니다. 맞죠?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갑을 간의 매매를 2억 원에 했죠. 임대차 계약은 병과했어요. 맞죠?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인가요? 보증금 3천에 월세 20이네, 그럼. 보증금 3천에 월세 20. 그러니까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방이 맞잖아, 이거. 이건데, 그러면 이건 점유계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봤으면 이제 이게 점유계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2억에 대한 제시된 요율, 물건은 주택이었죠? 주택이었습니다. 0.5에요, 4예요? 0.4%죠. 2억 이상 6억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딱 2억에 걸리게 만들어놨어, 이거. 그래갖고 80만 원이고요. 이것도 지금 환산하면 딱 5천 나오죠? 임대차. 딱 5천. 이것도 딱 걸리게 만들어놨어, 이것도. 그래갖고 이거 딱 5천 나옵니다. 그럼 딱 5천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딱 5천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안 갑니다. 그대로 가는 거죠, 그냥? 이거 5천 미만이었을 때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딱 5천이에요. 딱 5천이면 요율이 0.4%죠. 그럼 얼마? 20만 원. 둘이 합산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점유계정으로 계산해버리면 정답이 80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도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점유계정으로 묻는 것도 아니었고 딱 2억, 딱 5천에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14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15번 한번 풀어볼까요? 개공사 갑은 A수의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전용 입식복과 화장실을 갖춤. 전용면적 딱 85제곱미터면 그대로 오피로 가는 거죠. 매매 금액을 3억 원 하는 매수인 B와의 거래를 중개했다. 갑이 A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부 최대액. 이거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이다. 그럼 계산 능력이 정답이죠? 그러면 매매가 얼마? 3억. 그럼 이거 OP 적용하는 거 맞죠? 근데 요율 지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산 문제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있죠? 요율 지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85제곱미터짜리니까 매매였죠? 0.5%. 얼마? 150만 원. 150만 원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16번 문제 교환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개업공사 A는 갑수의 아파트 거래금액 4억 원과 을수의 단독주택 거래금액 5억 원을 상호 교환키로 하면서 갑은 을에게 1억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를 완성시켰다. A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은 얼마인가?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이다. A가 개공이었죠? 그러니까 쌍방입니다. 그럼 거래금액은 지금 뭘 잡아야 돼요? 5억. 큰 것 기준이죠? 그럼 5억에 쌍방이니까 곱하기 제시된 요율. 이거 주택이었죠? 그럼 주택이면 2억 이상 6억 미만은 만분의 40이 됐죠? 만분의 40은 0.4% 맞아요? 한도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럼 0.4%입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계산되고 쌍방이었죠? 400이 정답이었습니다. 보충금은 가산하지 않죠? 400만 원이 정답이 됐습니다. 이 중개업법 시절에는요, 보수 요율을 만 단위로 표기했어요. 만분의 40, 만분의 30, 만분의 50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천 단위로 표기하죠. 1000분의 5, 1000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8번 한번 볼까요? 개시 요율이 적용된 사례인데
개공사 갑은 을소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월세 200, 권리금 1억 원, 계약기간 1년 후하는 병과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경우 의뢰인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갑의 최대 중개 보수액은 얼마인가? 자, 이건 확실하게 지금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을 물어봤죠? 네. 예, 그러면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그럼 거래금액 3억이 되는데, 거래금액 잡아야 되는데, 거래금액은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 원이죠? 그러면 총 거래대금 얼마? 3억 원이에요.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걸 1억 2천만 원 해버리면 안 됩니다. 3억 원이에요, 3억 원. 권리금은 별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율을 봐야 되는데, 개시요율이 지금 있죠? 0.8%. 그럼 0.8%를 때리면 240만 원 계산되고, 이거 쌍방이었죠? 480이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문제를 안 맞으면 0.9% 때렸고 270 나오고, 270이 나오면 540이죠? 540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시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 개시율이 있으면. 근데 18번 문제는 아마도 누군가 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국토부령으로 봤을 때 이 최대액을 하고 물어봤으니까 0.9%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개시율을 일단 꺼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시율이 있으면 개시율을 적용해야 한다 보기 때문에 개시된 이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적용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4번으로 정답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이게 25회 때 기출이었는데 이거 갖고 또 엄청 속았죠, 이거. 이 문제 가지고. 개공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그럼 점유계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개공사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얼마냐? 이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방이다. 맞죠? 그럼 계산 능력이 정답인데, 계약 당사자를 봤더니 계약 조건에 갑 매도인 임차인, 을 매수인 임대인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 점유계정 확실히 맞네. 매도인 임차인 그랬으니까. 맞죠? 갑이. 그러니까 팔고 주저앉은 증거예요. 그럼 이때 매매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임대차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매 대금 1억 원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매매가 1억 원이고 매매 계약에 대해 합의 중개보수가 100만 원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매매가 1억 원이었고 물건이 주택이었어요? 주택외였어요? 주택외로 해야 되죠? 그럼 주택외니까 이거는 결국 상가 적용하는 거죠? 그럼 제시된 X시 조례 기준, 이거는 무시해야 되죠? 이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니까. 그럼 0.9%. 0.9%입니다. 그럼 90만 원 계산되죠?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지 100만 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이 25회 때 엄청 속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게 상가냐 주택이냐 확실히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게 오피냐 주택이냐 이것도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상가로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90만 원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20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6회가 아니고 27회 26회 기출이었구나, 이게. 자, 그럼 21번 문제는 27회 기출이었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약간 특이했기 때문에 잠깐 더 풀어봅니다. 이거는 개공사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할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화 임대차를 중개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냐? 자, 이거 일방 차이를 물어봤죠.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임대차 중개한 경우의 차이. 이걸 물어봤어, 지금. 그럼 지금 매매는 1억 6천만 원. 매매가 6천만 원이고, 그럼 매매는 6천만 원이었고요. 임대차는 조건이 지금 1,500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4,5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나왔죠? 그럼 1,500만 원 더하기 30만 원 곱하기 70이죠? 그럼 이게 2,100 나오고 합산하면 3,600만 원이에요. 거래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주택이었죠? 주택이니까 이거 제시된 이율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었거든요.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거래, 이거 유율이 0.5%. 매매. 맞죠? 그러면 0.5%. 그럼 계산하면 30만 원 나오죠? 임대차는 지금 현재 5천만 원 미만이죠? 3,600 나왔으니까 0.5%.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맞죠? 그럼 18만 원 계산된다인가요? 그럼 둘이 차이가 얼마? 12만 원 정답이었어. 계산 문제 치고는 조금 까다로웠죠? 예, 그래서 둘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보다 제가 빵원 처음 봤다고 그랬죠? 빵원. 1번에. 차이가 없음. 이렇게 내는 게 맞는데 빵원. 자, 그러면 실비 문제 잠깐 봅니다. 22번 문제.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계약공사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중개의뢰로부터 중개사만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맞죠? 보수와 실비는 별도로 갑니다. 2번 중개사만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중개사만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맞죠? 이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실비 한도예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럼 4번 질문 먼저 보시면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맞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럼 3번으로 가면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 한해서 시군구조를 정한다. OX, X. 시군구조례가 아니고 시도조례죠. 시도조례. 그래 틀렸어요. 다음 5번 질문. 중개사만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계약공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23번 더 볼까요? 실비에 대해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광고료, 측량비 등은 위법상 실비로 볼 수 없다. 맞죠? 참고하시고.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음 3번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계약공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실비받아야 한다. 맞죠? 실비도 조례로 가니까. 4번 계약공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실비 한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더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5번 현행 법령이 규정한 실비는 선불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린 전부 다 후불이죠 지금. 보수든 그저 실비든. 그럼 2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25번 보죠.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중개보수 실비의 유일 및 한도표는 계약공사 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받는다. 맞아요? 게시 의무 위반 100과. 2번 계약공사는 중개 완성과 관계없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이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그러면 중개 완성과 관계없죠? 이 비용이 발생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입니다. 계약공사는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할 금품을 받은 경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취소될 수 있다. 임취죠. 금지이니까. 그래 틀렸고 4번 실비는 부동산의 종류, 거래 유형에 따른 구분이 없죠. 없어요. 실비는. 다음에 5번 질문. 교환계약을 중개한 계약공사는 교환 당사 쌍방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참고하세요. 맞습니다. 교환은요. 둘 다 이전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으로부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이거.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주가 우리 8월 15일인가요? 그죠? 종일 수업합니다. 오후 스케줄 잡지 마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 오후 주야간 합반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수업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도시락 싸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10시부터 하루 종일 수업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후 스케줄 잡지 마세요. 우리 지금 진도 한 주가 늦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날씨가 덥습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죠. 그 누차 제가 강조드리지만 제 과목 2차 과목 다 공통일 것 같은데 요약집으로 속도를 내세요. 속도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 요약집 펴놓고 이걸 한 달 내내 붙들고 있으면 안 돼. 3일을 넘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언제 다 하고 가. 그러니까 스피드하게 읽어가면서 반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한다고 이거 2차 과목을 유학집 펴놓고 한 달 내내 하고 있으면 다시 한 달 뒤에 돌아오면 이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반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설렁설렁을 하지 말고 이제 확실히 하고 하자.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하되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 유지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소리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